안녕하세요. 반전은 영화가 되었던, 드라마가 되었던, 애니메이션이 되었던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기가 막힌 반전으로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작사에서 의도적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만든 반전도 있지만 낚는 사람만 있지 낚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명언이 생긴 것처럼 네티즌들이 만든 반전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큰 영향을 준 다양한 반전 애니메이션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연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스포 조심하세요. 아마 반전이라고 하면 가장 화려하고 큰 임팩트를 준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본 마법소녀물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방영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법소녀물은 밝고 희망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방영 전에도 마법소녀 리리컬 나누아랑 프리큐어처럼 마법소녀물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 마법소녀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들한테 희망을 줘야 하는 마스코트는 사기꾼이 되었고 희망이 가득해야 할 작품은 암울하다 못해 희망은커녕 기적조차 바라지 못하는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본편은 총 1기와 극장판 2개가 제작되었으며 얼마 전에 세 번째 극장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극장판과의 텀이 좀 길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극장판 후에 그 찝찝한 결말로 몇 년을 기다렸을 팬들에게는 베이퍼웨어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을 겁니다. 본래라면 행복한 결말을 맞았어야 하는 이야기는 후속작을 위해 어두운 결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작사에서도 반전을 숨기기 위해 극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3화까지 많이 암울한 엔딩을 쓰지 않았고 오프닝 또한 매우 희망차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마법소녀물은 원래 행복하고 희망찬 것이다라는 선입견 또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나올 줄 몰랐던 것도 한몫합니다. 어찌됐던 분위기의 반전, 마스코트의 반전, 진실의 반전 등 다양한 반전이 거듭하며 마법소녀물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든 작품으로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위에 마마마가 반전을 이용해서 높은 인지도를 얻은 것처럼 이 작품 또한 반전을 통해 인지도를 올린 경우입니다. 애니메이션 식령제로는 만화 식령을 원작으로 하는 프리퀄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원작의 퀄리티가 좋지 못하고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그 프리퀄을 방영해도 큰 인기를 못 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당시 제작사였던 아스리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웁니다. 식령과는 별개의 스토리인 악령에 의해 연인을 잃고 복수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담는 프리퀄을 만들어냅니다. 특전사과라는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새로운 배경에 투입했습니다. 특전사과의 인물들이 식령의 주인공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스토리가 더 무게감 있고 차분한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원작인 식령의 배경과 등장인물만 빌린 정도의 스토리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오리지널 전개와 역동적이고 한정적인 액션씬을 보여주며 단숨에 다크호스이자 화제작이 됩니다. 이 전부가 제작사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위의 등장인물들을 1화 마지막에 한 번에 죽이면서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화제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전을 위해 1화에는 오프닝을 사용하지 않았고 키비주얼과 공식 홈페이지 또한 따로 만들었습니다. 2화부터는 정상적으로 식령의 주인공들의 과거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반전도 훌륭했지만 각 캐릭터들의 서사와 이야기가 원작과 비교해서 훌륭했으며 높은 개연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기억되는 좋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2015년 3분기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미소녀 동물원인 줄 알고 시청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과 공포의 일화를 준 작품은 학교생활입니다.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오프닝과 키비주얼 그리고 정말 평범한 이름으로 인해 당연히 일상물인 줄 알고 본 사람들은 1화 마지막에 주인공이 혼자 피바다가 된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1화 초반만 보면 그냥 일상물이지만 실상은 좀비가 판을 치고 있는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이었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곤욕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원작이 있는 작품이었고 프리퀄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작을 알았다면 반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 또한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리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화의 반전이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한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정신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이 반전을 알게 된 2화 이후로는 더 암울해집니다. 오프닝 영상 또한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작품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더 극심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마냥 행복해 보이는 오프닝 노래 또한 고도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들어보면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 작품은 초반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후반에 가면서 자주 나오는 일상 장면에 의해 작품이 느려지면서 초반급의 반응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장르가 밝혀진 이후에는 일상물 팬들은 빠지고 미스테리 혹은 좀비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것이니 그쪽을 노리는 것이 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반전하면 생각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작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있고 속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대표할 만한 건 클레멘타인일 것입니다. 누구나 이 작품이 망작인 줄은 알지만 꾸준히 속이는 사람이 있는 작품. 과연 그런 작품이 애니메이션에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원작이 있고 하도 유명해서 다 아는 작품이지만 여전히 행복한 시골 작품이라고 떡밥을 던지는 작품은 스르라미 울적해입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좀 줄었지 이 작품을 가지고 낚시질하는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작품이 일상물에 나올 법하기 때문에 일상물이라고 알려주었다가 사실 알고 보니 고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패턴은 흔했습니다. 근데 사실 애니 후반에도 반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니 1기는 원작 파괴 수준으로 마개조를 했고 2기는 급전개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반전이기 때문에 반전물을 좋아하시면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애니메이션보다는 원작 게임을 즐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애니를 먼저 봤으면 애니도 괜찮지만 원작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원작이 낫습니다. 과연 낚시질을 스르라미 울적으로만 할지 의문입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사이트에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추천이라는 글이 올라오면 반드시 나오는 새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뢰작은 개노답 삼형제 중 막내인 스쿨데이즈입니다. 사실 스쿨데이즈는 작품성이 이상해서 지뢰라기보다는 당연히 일반 하렘물인 줄 알고 본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내용 때문에 지뢰작으로 불립니다. 사실 하렘물인 줄 알고 본 작품이 알고 보니 바람둥이 주인공과 얀데레 히로인들의 칼부림 파티인 것을 알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원작이 있지만 원작이 에로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 포스터조차 그런 분위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뢰작은 개노답 삼형제 중 둘째인 요스가노소라입니다. 참고로 이 낚시질에 걸린 사람이 접니다. 일반적인 치유물인 줄 알고 보다가 알몸 나오는 것 보고 기겁했습니다. 근데 명작이라고 해서 다 보긴 했는데 뭐 상상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평온한 시골 마을에 이사온 주인공 쌍둥이의 편안한 시골 라이프로 보인 이 작품은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의 흑화판이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원작이 있기는 하지만 에로게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원작과 비교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차라리 낫습니다. 원작은 정말 지루한데 애니메이션은 기억에 남을 장면과 그래도 예쁜 작화 때문에 볼만합니다. 마지막 지뢰작은 개노답 형제 중 첫째인 보쿠노피코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기차놀이로 요약이 됩니다. 여자인 줄 알았던 남자 아이들의 기차놀이인 이 작품은 반전도 반전이지만 정신줄 놓은 전개로 컬트적 인기를 얻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떡밥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아래는 작품의 감상에 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스포가 있습니다. 다른 작품은 알고 봐도 재미있지만 이 작품은 작품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스포이기 때문에 작품 신세계에서를 볼 의향이 있으시면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소설도 애니도 명작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보고 싶으시면 그냥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암울합니다. 반전물 중에 최고의 명작으로 취급받는 신세계에서입니다.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초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유토피아 사회를 미개한 짐승들로부터 지키려는 이야기를 주인공이 회상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막장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디스토피아물입니다. 겉으로는 지상 낙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옥인 세계관입니다.
이 작품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인 것 자체가 반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진짜 최대의 반전은 이 작품에서 미개하다고 표하는 요괴지가 사실은 인간이며 과거의 인간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하게 된 것일 겁니다. 이 반전 자체가 작가가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며 알고 보면 작품을 즐길 수 없게 되는 반전입니다. 세계관의 진실이 알려지고 나서 충분히 암울하던 이야기를 더 어둡게 만든 내용입니다. 결말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끝나기 때문에 더 암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전은 잘 사용할 경우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좋은 소재지만 반대로 어설픈 반전은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잘 만든 반전은 인지도가 낮은 작품의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다른 반전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